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비트코인 사용 선고, 이거 그냥 좀 세게 보이려고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2026년 바로 지금 AI와 월스트리트가 이 블록체인 세계의 판을,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점, 그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지금 벌어지는 일은요, 그냥 시장이 좀 떨어지고 조종받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증명, POW 방식 자체에 내려진 아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불과 얼마 전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 작업 증명의 종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떠받치던 그 단단한 기반이 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알려면 모든 걸 바꿔버린 딱 하나의 사건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2026년 1월 말에 미국 전역을 꽁꽁 얼려버렸던 그 기록적인 한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단 이틀 만에 비트코인의 전 세계 해시 레이트의 거의 40%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건 뭐 네트워크의 재앙이다, 큰일 났다 했을 텐데 이게 네트워크가 고장나서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였죠. 이건 정말 지독할 정도로 차갑고 냉정한 경제적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파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발하니까 마라나 라이엇 같은 거대 채굴 기업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채굴기를 쌩쌩 돌려서 1kW 시당 8센트짜리 비트코인을 캐는 것보다 그냥 채굴기 스위치를 딱 끄고 자기들이 싸게 계약해놓은 전기를 전력망에 20센트에 대파는 게 훨씬 더 큰 돈이 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에너지 차익거래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채굴업자가 아니라 사실상 에너지 브로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전력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1kW 시당 1달러가 넘는 돈을 내면서 전력망의 VIP 고객으로 등극한 거죠. 이들은 빅테크랑 장기 계약 맺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작업 증명 채굴은요, 전기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장 먼저 전기가 끊기는 찬밥 신세, 아니 잔반 처리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AI가 쓰다 남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그 쓰레기 전기나 찾아다니면서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뭐 일시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기를 그냥 때려 부어서 보안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대규모 작업 증명 방식은 이 AI와의 전력 전쟁에서 그냥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이건 뭐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작업 증명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그럼 그 대안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이 지분 증명 POS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장 지분 증명의 함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판에 끼어들면서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종류의 어쩌면 훨씬 더 교묘한 함정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분 증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본인 입에서 최근에 정말 혹독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생태계는 진짜 쓸모있는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밈코인이나 찍어내는 100% 투기판 카지노가 됐다. 이거야말로 업계의 종말을 불러올 둠스데이 시나리오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했습니다. 창시자가 직접 내린 절망적인 진단인 거죠. 포에스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자본이 곧 신뢰다라는 이 철학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의 중요한 결정권이 지분, 즉 돈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죠. 그럼 필연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본에 중앙 집중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그토록 대체하고 싶어 했던 전통 금융 시스템, 월스트리트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월스트리트가 이제 직접 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퍼블릭 체인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진짜 거물들이 아예 연합해서 수천조 달러짜리 실물 자산 RWA 시장을 위한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진짜 자산들은 이제 이 성 안에서만 토큰화하고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기관들이 자기들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RWA 거래 수수료랑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 가치 있는 유동성을 퍼블릭 POS 체인이랑 나눠 먹으려 하겠어요. 절대 안 그러겠죠. 결국 진짜 돈과 진짜 쓸모는 전부 챈톤 네트워크라는 성벽 안에 갇히게 될 거고 퍼블릭 체인들은 돈이 다 말라서 유령 도시처럼 변해갈 겁니다. 이렇게 자본 논리에만 기댄 투기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상징하는 게 바로 세일러 리스크입니다. 한때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샀다 하면 상승의 신호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가 물린 평균 단가가 깨지는 순간 시장 전체를 박살낼 수 있는 거대한 청산폭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그를 강세론의 선구자가 아니라 그의 항복 선언이 있어야만 진짜 바닥이 오는 마지막 백홀더, 즉 마지막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에너지는 죽었고 자본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 번째 길은 뭘까요? 바로 세 번째 장, 실용주의 웹 3.0의 청사진입니다. 그 해답은 자본 같은 게 아니라 대규모로 검증된 인간의 신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철학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던 비탈릭 부테린은 자본이 신뢰다라는 POS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스탠퍼드에서 한때 그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였던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인간이 신뢰다라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라는 훨씬 더 뛰어난 길을 선택했죠. SCP는 돈으로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분산된 인간 신뢰망 자체를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장, 증명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쉽죠? 이제 진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뢰 기반의 청사진을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아주 꼼꼼하게 실행하고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죠. 그들이 어떻게 다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른바 넘사벽 생태계를 설계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의 전략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3단계짜리 마스터 플랜입니다. 첫째, 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의 가장 단단한 기초로 삼는다. 둘째, 그 기초 위에 투기판이 아니라 진짜 쓸모가 있는 실물 경제를 창조한다. 셋째,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남는 자원들을 AI 시대에 맞춰서 활용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 이 세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 정합성의 핵심입니다. 1단계 인간 네트워크 구축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파이는 무려 1,750만 명이 넘는 AI 기반 KYC를 완벽하게 통과한 진짜 인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회원수가 아니에요. 블록체인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검증된 디지털 신원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손가락 정맥 인식 같은 기술까지 연구하면서 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이건 다른 어떤 프로젝트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어도 절대 살 수 없는 오직 신뢰로만 쌓아 올릴 수 있는 견고한 성벽, 즉 해자인 겁니다. 2단계, 실물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파이는 이 인간 네트워크 위에서 진짜 가치가 오고 갈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AI 도움으로 앱을 만들 수 있는 앱 스튜디오가 있고요. 개발자들은 단 10분이면 자기 서비스에 파이 결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커머스 이벤트를 보면 사람들이 이미 파이로 커피를 사 마시고 물건을 거래하고 있다는 걸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진짜 상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지속 가능한 생태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를 만들어서 생태계 안에 괜찮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도 하고요. 시드게임스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거대한 게임 시장으로도 진출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픈 마인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5만 개가 넘는 파이 노드에 남아도는 컴퓨터 파워를 모아서 AI 연산에 쓰게 한다. AI가 만든 전력 수요 위협을 분산 컴퓨팅 파워 제공이라는 기회로 바꿔버리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그 누구도 돈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파이의 치밀한 설계, 바로 정합성입니다. 1단계,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라는 아주 단단한 뿌리가 있고 그 위에 2단계, 실제 유틸리티 기반의 덩제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3단계, AI 시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이라는 지붕까지 얹은 겁니다. 이건 그냥 펌핑을 기다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되고 건설된 하나의 디지털 문명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죠. 우리는 AI 에너지 전쟁 때문에 작업 증명이 사용 선고를 받는 걸 봤고 월스트리트에 의해 포섭되고 있는 지분 증명의 함정도 목격했습니다. 이제 미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미래는 이제 딱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을 믿음의 근원으로 삼고 캔톤 네트워크라는 허가받은 자들만의 성병 안에서 실물 자산을 독점하려는 월스트리트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신뢰를 믿음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두에게 열린 네트워크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파이 네트워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 꼭 가져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돈, 즉 자본은 소수만을 위한 높은 성벽을 쌓지만 신뢰는 모두를 위한 넓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투기를 위한 카지노를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파이는 묵묵시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자본에만 의존했던 시스템의 명백한 한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검증 가능한 인간의 신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정말 진입하고 있는 걸까요?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